한국토지주택공사 LH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인원과 지원 자격 그리고 자소서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 자소서 샘플 무료 배포 이벤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료 자소서 샘플만 받아보시기보다는 왜 공자면접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는지 살펴보시고 이 샘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글을 작성하셔야 자기소개서 실력이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이벤트만 참여하시기보다는 이 샘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실력을 높이시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인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채용형 인턴의 경우에 일반과 보훈 채용 총 194명을 채용을 합니다. 일반 행정 66명이고요. 법률 5명, 회계 5명, 전산 5명 쭉쭉쭉 내려갑니다. 건축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LH니까 건축에 많은 인원을 뽑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반 직렬은 41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5급 장애인 직렬은 13명, 그리고 6급 일반과 보훈 19명, 6급 장애인 4명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230명 채용을 하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LH 치고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230명 적지 않은 인원이니까 꼭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지역, 희망하시는 직렬 지원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전형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원래 LH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상당히 커졌는데 자기소개서 비중이 40점으로 매우 줄었습니다. 그 다음 어학 점수가 40점으로 늘어났고요. 자격증 가점도 20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LH 채용에서는 기존에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 유리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량 스펙이 어느 정도 갖춰지신 분들이 충분히 서류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필기 전형의 경우 NC에서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역량인데 일반 행정과 전산 직렬, 전문 직렬의 경우에는 NCS만 80문항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직렬분들하고 기술직 분들은 전공 시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필기 전형 합격자의 경우 최종 선발 인원에 따라서 2명 이하면 4배수, 3명에서 4명이면 2.5배수, 5명 이상이면 2배수 인원이 필기 전형 합격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LH 면접 전형에서는 직무 발표 면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성 면접과 직무 키워드 면접이라고 해서 인성 면접 안에서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LH 면접에서는 발표 면접도 추가가 되었으니까 LH 사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H 자소서 가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다소 좀 유사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문항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해달라라고 하는 문항이고요. 2번 문항은 전문성과 역량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기술하고 이러한 경험, 경력, 활동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기술해 주시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문항은 모두 지원자분이 보유하신 역량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문항은 기관 사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로 좀 수치화 한번 시켜봤습니다. 1번 문항은 회사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기여할 점이 자기소개서 분량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온 과정은 글자 수가 너무 부족하다면 저는 생략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만일 쓰실 거라면 역량을 키워온 과정은 한 문장 정도만 작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2번 문항은 회사 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기여할 점은 20%에서 30%, 많으면 50%까지 작성하시고 역량을 키워온 과정은 70%에서 80%, 조금 비중을 줄이신다면 50%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역량으로 어떤 사업에 기여하고 싶으며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문장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셔서 해당 사업에 어떤 점을 기여할 것인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떠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기여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렇게 기여하였을 때 기관이나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작성을 해주시고요. 만일 이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다음에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떠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어떤 점에 기여하고 싶은지 다음에
한두 문장 간략하게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 작성법은 위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죠. 다만 1번 문항보다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온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작성을 하셔라. 이 정도의 차이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의 역량과 관련 경험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해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를 2갈씩 문장으로 적어주시고 지원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계시며 해당 역량이 지원 직무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한 문장 정도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가장 대표적인 경험에 대해서 상황 설명해 주시고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과정,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러한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나 현재 보유한 역량 수준 작성해 주시고 입사 후 해당 역량 어떻게 발휘하실 것인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배포해 드리는 자소서 샘플에는 역량을 키워온 과정보다는 입사 후 역량 발휘 계획을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량을 키워온 과정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걸 더 비중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기관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평가자 입장에서 이 지원자에게 조금 더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역량을 키워온 과정 절반, 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 절반 50%씩을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역량이 2가지가 있고 혹은 역량 1가지가 있는데 그 역량을 키워온 과정을 내가 충분히 어필하고 싶다면 역량을 키워온 과정에 대해서 한 70%에서 80%의 비율을 두시고 작성하셔도 되고 역량을 키워온 과정은 나는 조금 줄이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하는 쪽으로 2번 문항을 작성할 거다라고 한다면 역량을 키워온 과정 절반 그리고 내가 키워온 역량을 가지고 입사 후에 이렇게 기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절반 정도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입사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50%보다 초과해서 분량을 늘리시면 그거는 좀 문항에 맞지 않는 글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문항을 작성하실 때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LH 자기소개서에서 3번, 4번, 5번은 이전 채용에 비해서는 조금 문항이 쉬워졌습니다. 조금 더 평이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1번하고 2번 문항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1번하고 2번 문항은 이전 채용들하고 자기소개서 문항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합격하셨던 1번, 2번 뭐 자기소개서 있으시면 뭐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세부 내용들만 한번 검토하셔서 몇몇 부분들만 좀 수정하시는 방식으로 2번 문항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1번 문항과 2번 문항 작성에 좀 할애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문항입니다. 제가 앞서서 다소 좀 평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이하게 그냥 규칙이나 규범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이번 LH 2023년도 하반기 자기소개서는 조금 평이하게 조금 더 많은 지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 기관에도 작성하시는 직업윤리, 규칙 준수, 규범 준수와 관련된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문항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당 규칙이나 규범을 준수하려고 한 이유, 규칙 준수를 위해 노력한 과정, 그리고 그를 통한 결과, 그리고 해당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작성하시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검토하셔서 자기소개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은 관련 경험 설명해 주시고요. 어떠한 노력을 통해 규칙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해당 경험 어떠한 경험이며 당시 여러분들이 맡으신 과업이나 역할 무엇이었으며 조직 내 어떠한 규칙 규범이 있었고 왜 해당 규칙 규범을 지켜야만 했으며 해당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는 게 왜 어려웠는지를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려고 했으며 어떤 노력하셨으며 그를 통해 어떤 결과나 성과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경험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 작성하시면서 문항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다른 구성원과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발생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본인이 활용한 전략과 이유, 해당 전략을 LH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도 다소 평이하게 갈등 해결 경험 작성하시면 돼요. 다만 본인의 전략을 명시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전략이 LH 입사 후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500자 정도 갈등 해결 경험 쓰시잖아요. 그 500자에 나의 전략 그리고 입사 후 이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만 넣으시면 아마 600자 정도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소 무난한 갈등 해결 문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 조직 내 이견을 해소하셨으며 해당 경험에 대한 상황 설명 적어주셔야겠죠. 조직 내에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갈등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 선정하셨고 해당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와 해당 전략을 통해 갈등과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를 통한 결과, 입사 후 기관에서 왜 갈등 해결이 필요하며 본인의 갈등 해결 전략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작성해 주시면서 4번 문항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5번 문항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문항인데 여기 직무 관련 프로젝트라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생소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라는 게 꼭 어떤 거대한 뭔가의 과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과업들, 뭐 팀 프로젝트여도 되고 공모전이어도 되고 아르바이트여도 되고 뭐 동아리 활동이어도 됩니다. 프로젝트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주어진 과업 정도로 생각하시고 과업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 해결한 경험, 그래서 성과를 낸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또 상황 설명 적어 주셔야겠죠. 두 갈식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작성해 주시고 해당 경험은 어떤 경험이며 여러분들이 당시에 맡은 과업과 역할 적어 주시고요. 당시 과업 수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를 통해 과업 수행에서 해당 문제를 왜 꼭 해결해야만 했는지 첫 단락에서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 단락은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작성해 주셔야겠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하셨으며 왜 그러한 노력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으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를 통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조직의 과업이 어떻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소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H 우수 자소서 샘플 무료 배포 이벤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아래 글이나 고정 댓글에도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자면접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고정 댓글로 블로그 글 링크를 달아 놓을 예정입니다. 이 해당 블로그 글이고요. 이 블로그 글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우수 자소서 샘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면접 유튜브 구독과 해당 영상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라, 이렇게 하면 이벤트 응모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샘플만 가져가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소서 실력을 높이는 과정으로서 이 영상 그리고 이 샘플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자소서 잘 작성하셔서 꼭 서류 전형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